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이 IPO 시장에 대한 관심사를 두드러지게 표현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팬덤 경제학이라고 또 잘 정리된 그런 리포트와 함께 연관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에 대해서 빅머니 자금이 무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빅히트 엔터 이 일반 청약 앞두고 100조 원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 1100대 1이 넘어섰습니다. 하루에만 펀드 모집을 해봤더니 2천억 원 예상을 깨면서 2,400원이 몰려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100조 원 이상이 과연 일반 청약에서 올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빅히트 엔터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니까 공모 상단 거의 13만 5천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제일 목표가 상단 위에 있습니다. 3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이 근거들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21년도가 중요한데, 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매출액을 1.5조 원, 1조 5천억 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업이익이 3,08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게, 21년까지 코로나19가 크게 완화가 되지 않아서 그 오프라인 콘서트가 거의 전무하거나 많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도 이 투어 횟수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1.5조에서 1.2조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목표 주가 산정할 때 이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나온 증권사의 목표 주가를 잠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주에서 역시 38만 원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유한타증권이 29만 원 정도, 거의 30만 원 가까이, IBK 투자증권에서 24만 원, 그리고 메리츠증권에서 16만 원 이렇게 예상을 한 상황이고, 하나금융투자 오늘 38만 원 가장 높게 여전히 매수 흐름을 좀 외치고 있었다라는 부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팬덤 경제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조정을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을 때 팬덤 경제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얘기한 게 IBK 투자증권이라서 이 증권사의 리포트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덤 경제학을 좀 리드할 수 있는 빅히트 엔터인데요. 우선 3세대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2014년 이후라고 하는데, 1세대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세대는 2000년대 중반, 그리고 3세대가 2014년 이후가 됩니다.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트와이스, 레드벨벳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팬덤이 형성된 이후에 스트리밍, 그리고 앨범 구매, 지하철 광고, 굿즈 제작, 소비 이런 부분으로 홍보하는, 서포트하고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유튜브, 트위터 이런 데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SNS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직적인 팬덤의 지지 때문에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200 위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최근 다이너마이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 효과가 2,457억 원 정도 분석되고 있으니까 그 가치에 대한 여러분 흐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국에서 시작된 팬덤 경제학이 최근 글로벌 음악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음반 판매량이 18년도 급증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2천만 장 이상을 뚫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을 포함해서 아이돌 팬덤 문화가 한국인의 특수성인데,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이거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팬덤 문화가 확산이 아니라 현재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례적으로요. 지금 1위 음반 판매량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흐름들이 벌써 19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BTS라는 슈퍼스타의 등장으로 팬덤 경제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경제학의 의미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빅히트 엔터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간접 참여형 매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플랫폼을 통해서
매출 확장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역이 좀 확대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후에 말씀드릴 테지만 위버스의 플랫폼 성공 시에는 간접 참여여 이 매출을 통해서 확장이 커질 수 있음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대한 팬덤은 여러분 느끼셨을 테지만 검증은 완료된 상황이지만 정교한 플랫폼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의사항은 언급했으니까 그 흐름들은 꼭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위버스가 과연 무엇일까?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팬들의 커뮤니티의 장이자 그 플랫폼의 한 형태인데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승부로 보겠다라는 그 빅히트 엔터의 야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운영 플랫폼은 빅히트 엔터 자회사가 하는 상황이고요. 그 월간 서비스 이용자가 470만 명을 7월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아티스트는 BTS를 대표로 해서 세븐틴, 유이스트 여자친구 등등등이 있고요. MD 그리고 앨범, VOD, 스트리밍 포함해서 영상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언어가 자동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팬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팬덤 경제학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무엇보다도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멤버십이 운영되고 있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티켓 구매 이런 부분으로 확장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BTS 팬덤의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플랫폼을 고도화한다면 소속 아티스트 활용도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익성도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상장을 통해서 앞으로 상장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될 텐데 그걸 통해서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경제학의 모멘텀 팬덤 경제학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위버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월간 사용자가 벌써 이 7월에 400만 명을 넘어서서 현재 50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도 8월 보니까 거의 900만 명을 가깝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으로서 그 위치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티스트와 팬들과의 커뮤니티이나 이게 중요하죠. 향후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이걸 성장 동력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러분이 지켜봐야 할 과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의 증권사가 공모가 밴드 상향에서는 3.5에서 한 4조 중반 정도로 시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팬덤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더해진다면 거의 8조 가까이 그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버스의 성공 척도는 일반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일반 소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7.1조 원 정도이고 라이트 팬층 같은 경우에는 6천억 원 그리고 코어 팬 같은 경우에는 970억 원인데 일반 소비자를 라이트 팬층이나 코어 팬층으로 옮겨서 매출액을 좀 상승시키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팬덤 경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큰 문제 없이 간접형 그런 매출이 오를 경우에는 곱하기 2, 3배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팬덤 경제 규모 그래서 거의 8조 원 가까이 7조 9천억 원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중요도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어 엔터의 단기 투자 전략,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뭐 웹툰, 웹소설 중심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현재 빅히트 엔터의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터 3사는 대체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초 대비 시총이 많이 올랐습니다. 44% 이상 오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빅히트 엔터의 공모가 3.5조 그리고 4.6조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빅히트 엔터 상장 때문에 미디어 엔터 업종의 주가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조정이 예상될 수도 있고 그리고 빅히트 엔터 펀드 편입 수요 이런 부분 때문에
때문에 올해 상승률이 높았던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웹툰, 웹소설 그 상반기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기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을 주시해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디어 엔터 관련주의 전략은 빅히트 엔터에 따라서 매물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빅히트 엔터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IBK 투자증권이 24만 원 예상을 했거든요. 하나금융투자는 38만 원이고 IBK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면은 현재 지금 기관 수요 예측이 끝난 상황이고 청약 예정일이 이제 추석 끝나면 나옵니다. 5일부터 6일까지고 상장 예정일은 10월 15일이고 그런데 24만 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예상 대비해서는 훨씬 목표 주가를 상향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24만 원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지금 위벌스 플랫폼에 대해서 검증이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 IPO 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도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게임즈에서 봤기 때문에 이 향후 흐름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24만 원이라고 썼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 주가 상단 그리고 흐름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24만 원 IBK 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38만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느 쪽으로 봐야 될지 여러분도 팬덤 경제학에서 그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 이제 일반 청약 대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빅히트 엔터 IPO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